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큰일 났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는 워낙 이미지 좋고 워낙 잘 나가는데 요즘 중국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 대안으로 찾은 시장이 인도, 동남아, 중동 같은 신흥 시장입니다. 게다가 나름대로 판매 대수도 괜찮죠. 그런데 이 신흥 시장들 보면 한순간에 배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런지. 그리고 현대가 과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고 왜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를 보면 전기차 시대를 잘 대응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렇죠. 현대차 그룹 2022년에 유럽 10개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무려 10%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4위. 아, 대단하죠?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10%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는 2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의지도 대단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요. 현대자동차의 2045년 탄소 중립 비전 및 목표 이렇게 돼 있죠. 야, 자동차 회사가 탄소를 전혀 내뿜지 않고 탄소 중립을 한다. 이거 대단한 목표죠. 100% 재생에너지 RE100 탄소 중립 1세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을까? 네, 지난번에 현대차가 최초로 인도 시장에 해외 증시 상장을 했다. 이런 내용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현대는 인도 시장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인도에서 2021년에 63만 대를 팔았고 2022년에 70만 대, 2023년에 76만 대를 팔았어요.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차를 팔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까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파는 차는 뭡니까? 크레타, 베뉴, i10, 엑스터 이렇게 주로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차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20에서 180g 정도가 됩니다. 특히 크레타, 베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g에 달하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가 현대차 인도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유럽의 기준을 보면요. 유럽에서는 유로7이 시작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3.6g에 맞춰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인도에다 판다는 이 차들은 그거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팔지 못할 차를 인도에다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조사 수익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구형차 많이 팔수록 좋잖아요. 이런 차들은 사실 선진 시장에는 못 팝니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못 파는 경우가 있죠. 반면에 인도는 그런 규정이 느슨하니까 여전히 팔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많이 남길 수도 있고 그 달성하기 어렵다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러면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가 한국, 중국, 북미, 유럽 이렇게 세계 주요 4개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 한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9%가량 줄었습니다. 유럽은 무려 16%가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런데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미국 합친 북미 대충 1% 정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도를 보면 무려 9%가 늘었죠. 판매 대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차량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인도에는 팔지 않고 오히려 기름을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뿜는 차를 팔기 때문이라는 거죠. 총 배출량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작년 현대기아차 인도 판매량을 보면요 85만 7천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114만 대를 팔았으니까 유럽보다는 34% 정도 낮은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2,910만 톤, 그러니까 유럽에서 배출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30%나 적게 팔면서도 배출량은 거의 비슷하다. 인도에서는 아무래도 배출량이 좀 많은 자동차 이런 차들을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 입장에서 볼 때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는 것일까? 혹시 인도인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계속 내뿜는 차라도 가격이 싸다고 하면 그냥 아무 군말 없이 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인도 모디 총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틈날 때마다 친환경을 얘기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아니 뜬금없는 소리 하시네.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차를 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전기차를 대체 왜 사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꼽는 사람들이 무려 39%나 됩니다. 이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인도인들 의외로 환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날씨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기온이 52.3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와, 52.3도 너무했죠. 40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45도면 그때부터 치명적이에요. 50도를 넘는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더위야. 그때 이 52도 더위로 4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110명 이상이 그대로 사망했어요. 오로지 더위 때문에. 게다가 인도는 대기오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봄철에 100이 넘는다 이러면서 와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100이 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도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지난 11월 미세먼지가 가장 적었던 날이 198, 가장 높았던 날은 517이었습니다. 517.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인데 갑자기 기온이 50도를 넘어가. 그리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사망해. 미세먼지로 앞이 안 보여. 이런 상황이 되면 친환경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인도 인구 지금 중국을 넘어서 14억을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세계 인구의 1위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고 하잖아. 게다가 인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죠. 심각합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이제 3%인데 중국 같은 나라 22%잖아요. 지금도 인도는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동차가 만약에 여기서 7배가 더 팔린다. 그럼 인도 환경 당연히 큰일 나겠죠.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될 겁니다. 모디 총리는 바로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전기차 정책 FAM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까지 FAME2라고 해서 전기차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00% 이상, 전기차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용차 같은 경우는 7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80%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불과 5년 후면 이제는 전기차로 다 전환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인도는 전기차에 정말 진심이다. 자, 그런데 현대가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 뭐라고 했어요? 크레타, 베뉴, 엑스터, i10 이런 차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뭐 i20, 아우라, 알카자르, 베르나, 투싼 뭐 이런 차가 있긴 한데 이 차들을 다 놓고 보면 뭐예요? 다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차들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뭐가 있나? 전기차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야, 이게 팔릴 수 있을까? 1년에 아이오닉 5가 인도에서 딱 900대 남짓 팔립니다.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CKD, 그러니까 반조립 부품을 보내서 인도에서 조립해서 파는 차예요. 근데 그때 관세 15%. 그래서 인도 판매 가격이 7,600만 원입니다. 한국이 5,400만 원 정도인데 한국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싸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얼마입니까? 35,000불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를 보면 가격이 어때요? 상당히 비싸죠.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근데 인도는 1인당 GDP가 2,000불입니다. 7,600만 원짜리 아이오닉 5를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인도에 팔 생각은 거의 없는 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인도 델리에서 모디 총리가 정의선 회장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전기차를 인도에서 생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전기차 모델 더 많이 내놔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같이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도 요청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에 바로 전기차를 내놓게 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신차를 내놓는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레타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5종의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고요.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5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죠. EV 충전망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 설치하나? 2030년까지 485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1138개. 인도 이만한데
우리나라 이만한데 여기에 1000개 설치하는데 인도에다가 480개 설치하면 어떡해. 인도에서 1년에 판매되는 전기차가 10만 대 수준인데 이미 지금 충전소 480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모디가 현대차에만 부탁한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인도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타타 같은 기업은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내놨어요. 그게 바로 티아고 EV라는 차입니다. 이게 가격이 1000만원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나? 인도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G도 윈저라고 하는 차를 내놨어요. 예전에 쌍용을 소유하고 있었던 마인드라 XUV 400EV라는 차를 내놨습니다. 이건 티볼리 전기차죠. 우리나라에는 티볼리 전기차 없는데 티볼리 설계를 그대로 사와서 그걸로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라에서 B62라는 전기차를 또 새롭게 발표했다고 해요. 소형인데 디자인 괜찮아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로 굉장히 다양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38,000대가 판매됐는데 작년에는 82,000대가 판매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인도가 전기차에 눈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시장에 맞는 전기차를 빠르게 내놔야 하는 시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법적으로 기업 전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그걸 넘게 되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친환경차를 마지못해서라도 더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세계적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 총량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없죠. 오로지 기업의 양심에 따라서 친환경 규제가 없는 나라에도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행히 현대기아는 좀 양심적인 선언을 했죠. 2045년까지 전 세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기업이구나 라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선언처럼 행동을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선언을 했잖아요. 2023년까지 3년간 현대기아의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는 겨우 0.8%. 이 정도 추세면 탄소 중립을 정말 거두려면 26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지금 탄소 중립 선언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말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선언은 했는데 실제로 줄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최근 현대차를 보면 그 선언이 더욱더 무색해집니다. 현대차는 지금 하이브리드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내세우고 있잖아요. 주변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과거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기업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기준의 현대 투싼 모델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 겨우 9.1%, 10%도 안 됩니다.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 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현대기아는 의미 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탄소 중립이라는 스스로 세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모든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판매해야 됩니다. 현대차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이런 것들 훌륭하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아이오닉 9도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었고 캐스퍼 일렉트릭 이런 차들을 보면 현대가 대중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역량을 기울여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시장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 시장은 완전 효자 시장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되네.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현대기아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현대차는 중국에서 정말 잘 나갔습니다. 게다가 수익성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냐면 현대차가 중국에다가 한국에서 파는 자동차보다 몇 세대 전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아반떼 AD를 팔 때 중국에는 HD를 팔았어요. 소나타 LF 팔 때 생산 금형과 그 시설을 그대로 떼다가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에서는 EF를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몇 세대 구형차를 팔면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남는데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 어차피 차 잘 몰라. 우리가 버리는 차들 디자인만 조금만 바꿔서 팔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기아 지금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흥국이라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가 어떤 시장입니까?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현대차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상장을 한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현대차는 인도 공장을 생산 허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150만 대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중동, 아프리카 같은 곳에 파는 모델들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도의 요구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전기차 공장 지어달라 얘기합니다. 자동차 회사들 여기저기에 얘기해서 전기차를 더 생산하도록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의 진심이죠. 사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에는 전기차로 인도 시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서 환경을 파괴하는 자동차들을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한다면 100년 대계를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현대차 그룹은 신흥국이더라도 지속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해야 되고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저가형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환경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현대기아가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인정받는다면 10년 후에는 현대기아는 단순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기업이 아니라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